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는 말에 혼란스러우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꼭 알아야 할 진짜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 뭘 바꿔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들 정말 많으시죠? 마늘이 항암 효과가 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특정 음식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것만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저것만 먹여서 몇십 년 후 결과를 보는 연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당신은 하루에 고기를 몇 번 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붉은 고기가 대장암 발병률을 17% 높인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채소는 덜 먹고 술은 더 마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장암이 고기 때문인지, 채소 부족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가 좋다는 연구도 한 보따리, 나쁘다는 연구도 한 보따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이자 동시에 발암물질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만큼 음식과 건강의 관계는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수면, 둘째가 식사, 셋째가 운동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동과 식사를 합친 것보다도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먼저 수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게 기본 상태이고 피곤하면 잠깐 자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자는 상태가 우리 몸의 기본 상태입니다. 자다가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할 일 하고 다시 원래 상태인 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책이나 인터넷을 보면 4시간만 자도 건강하다, 4시간만 자는 법,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4시간, 5시간만 자시면 치매 걸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옛날에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4시간 자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나중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물론 이게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면 부족과 치매의 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럼 잠을 얼마나 자야 할까요?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적게 자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몸이 적응했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머타임이라는 제도 아시죠? 여름이 되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서머타임이 시작된 다음 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24%나 증가했습니다. 단 1시간 덜 잤을 뿐인데 말입니다. 반대로 가을에 서머타임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더 자게 되니까 심장마비 발병률이 21% 감소합니다. 이 정도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잠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옛날에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늦췄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잠을 더 자게 했더니 성적이 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시다면 시험 기간에 밤새는 것보다 푹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시면 성격도 좋아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살도 빠집니다. 잠을 많이 자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지방세포가 쌓입니다. 잠을 푹 자면 지방세포가 분해됩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림프관은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 쉽게 말해 쓰레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뇌 안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그럼 뇌의 노폐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2013년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자는 동안 척수액이 뇌로 올라가서 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뇌세포를 지지하는 악교세포라는 것이 자기 부피를 절반 가까이 줄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척수액이 들어가서 뇌를 씻어냅니다. 마치 세차하듯이 뇌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깨면 뇌가 얼떨떨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청소 중인데 깬 거니까요. 이렇게 뇌를 청소하는 일이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먼저 잠자리에 드시기 최소 4시간 전, 가능하면 6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11시나 12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주무시면 깊이 못 주무십니다. 위장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야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절대 안 좋습니다. 술은 각성제입니다. 처음에는 졸린 것 같지만 나중에 깨게 됩니다.
술 마시고 주무시면 새벽에 깨시는 경우 많으시죠? 바로 그 때문입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저녁 7시까지만 아주 조금만 드시고 11시 넘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게으르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습니다. 낮에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저녁에 일찍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낮에 시간을 허비하고 밤에 잠 시간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병원에 가게 되고 의료보험 재정을 쓰게 되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느냐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설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아까 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11시에 주무신다고요.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언제부터 중요해졌는지 아십니까? 20세기 들어서 공장 노동자들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토스트가 생겼고 잼이 생겼고 티백이 생겼습니다. 빨리 먹고 출근하려고요. 그게 아침 식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아침을 꼭 드셔야 한다는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다음날 11시나 12시에 점심을 드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7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시간 정도 지나면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세포 자가포식이 뭐냐고요?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 몸의 세포를 분해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어떤 세포를 분해할까요?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분해합니다. 근육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어집니다. 신체 기능이 올라갑니다.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을 마음껏 드십니다. 정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배고프시잖아요. 단 순서가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드십니다. 하루 2끼를 푸짐하게 드시면
원래 새끼 드실 때의 열량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즐겁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납니다. 식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속에 흰쌀밥부터 드시는 것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배고프셔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십시오.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렌지 주스 드시는 것도 피하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꼭 아침을 드셔야 한다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걸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끔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정도 단식하시면 세포 자가 포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은 12시간만 지나도 세포 자가 포식이 시작됩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36시간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그러니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나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존2 트레이닝이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숨 쉬는 거죠. 그런데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됩니다. 존2 트레이닝은 딱 적당하게 숨이 안 찰 정도로 하는 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최대 심박수를 계산합니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시면 220 빼기 70은 150입니다. 이게 최대 심박수입니다. 여기에 0.65에서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 정도 나옵니다.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걷기를 하셔도 되고 천천히 달리기를 하셔도 되고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마트워치나 헬스밴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2, 3만 원짜리도 있고 심박수는 대부분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하나 구입하셔서 심박수를 보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달만 하셔도 체력이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2 트레이닝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하는 거니까 운동하면서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명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서 하셔도 되고 밖에서 걷거나 달리면서 하셔도 됩니다. 운동 끝날 때는 한번 심박수를 확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만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전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공복 상태에서 주무십시오.
술도 자기 전에는 피하십시오. 둘째,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은 거르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마음껏 드시되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십시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특히 설탕,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은 피하십시오. 셋째,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존2 트레이닝 같은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40분씩 하시면 됩니다.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건강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되고 암도 예방됩니다. 무엇보다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나이에 뭘 바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지금 결정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건강 수명을 늘리셔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좋다는 말에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잠, 식사, 운동.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특히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셔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십니다.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일찍 주무셔 보십시오.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녁 6시쯤에는 식사를 마치셔야겠죠. 내일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을 든든하게 드십시오. 산책도 30분 정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시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2달 후에는 체력이 좋아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